네,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머니코드 김 대표입니다. 오늘 장중에 영상을 좀 하나 올려드리고 싶었는데 우리 직원분하고 기업 탐방 일정이 있어가지고 지방에 다녀오는데 차가 은근히 꽤 막히네요. 그래서 복귀가 좀 늦어서 지금 녹화 시간이 오후 8시 반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굉장히 여러분들께 중요하게 드릴 말씀이 있는데 이거를 꼭 지나치면 안 될 것 같아서 조금 피곤하긴 하지만 이렇게 영상을 좀 켰습니다. 생색내는 건 아닌데 여러분들 어렵지 않으니까 구독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성격상 제가 꼭 확인을 해야 되는 게 있으면 찾아가서라도 꼭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보고 왔는데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부분과 또 제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분석했던 부분들이 그래도 좀 오차가 크지 않았던 것 같아서 조만간 또 여러분들께 소개를 직접 해드리도록 할 거니까 구독 안 누르신 분들 지금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자, 일단 엔비디아 실적이 또 한 번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SK 하이닉스는 신고가를 또 치고 나가고 있고요. 자, 엔비디아 실적 먼저 한번 잠깐 살펴보면은 1분기 매출 260억 불로 직전 분기 대비해서 플러스 18%, 전년 동기 대비해서 플러스 262%. 어마어마합니다. 데이터 센터 매출이 226억 불, 마찬가지로 직전 분기 대비해서 23%의 성장, 전년 동기 대비해서 427% 성장.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EPS는 주당 5.98불, 직전 분기 21%, 전년 동기 대비 629%. 보시면 전체적으로 총 매출과 데이터 센터 매출, 그 다음에 EPS까지 놓고 보시면은 직전 분기에 대비해서만 하더라도 평균 20%의 상승을 보여주는 어마어마한 또 한 번의 서프라이즈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들 성장률이라는 거 퍼센테이지 자체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점점점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 시장에서 그 정도의 눈치는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높이를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을 또 한 번 보여주기 때문에 다음 분기 실적 발표까지는 또 꾸준하게 엔비디아가 추가적인 고점을 열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완벽한 공급자 우위고 신규 공급자가 쉽게 진입을 할 수 없을 만큼의 굉장히 두텁고 강력한 진입 장벽을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이러한 독점 랠리는 적어도 내년까지 계속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년 가서는 수요에 따라서 ASP라든지 또 실적 증가율이 둔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분위기 좋을 때 주가도 싹 끌어올리는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가 이런 식으로 잘 반영을 해 나가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오늘 찔끔찔끔 움직임이 좀 나타나긴 했었는데 장중에 고점을 1.8% 정도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시세를 또 토해냈습니다. 아직까지 삼성전자는 조금 애매해요. 근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바로바로 반영을 하고 있고 또 외국인들도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즉각 주가가 따라가고는 있습니다. 어쨌든 삼성전자가 가장 걸림돌이 될 텐데 엔비디아가 저렇게 움직이면 삼성보다 하이닉스가 우선적으로 따라 움직이는 거는 사실 맞죠. 그리고 최근에 반도체 사업부에 인사 교체도 있었고 5월달도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엔비디아 향 콜 테스트는 또 어떤 소식이 나올지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투자자들은 불안해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그러한 데이터가 아직까지 좀 안 나타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은 조금은 아쉬운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삼성전자가 종목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건 아니고 기업이 안 좋다라는 건 아니지만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기대하고 있는 부분은 기존의 사업에서 어쨌든 가장 강력하게 실적이 펌핑이 될 수 있는 거 플러스 알파의 요인으로 뭐를 보고 있죠? 결국에 HBM을 보고 있는데 이 HBM에 대해서 그렇다 할 만한 성과가 안 나타나고 있다. 하이닉스가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나타내주고 있는 것처럼 삼성전자도 이거에 따른 성과를 나타내줘야 그래야지 기대감이 좀 더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올라갈 텐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이전에도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AI라는 거대한 모멘텀 아래 소프트웨어, 플랫폼 쪽이 먼저 움직였었고요. 그리고서 반도체가 지금까지도 움직이고 있지만 하드웨어 쪽 강세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전력 관련된 쪽, 그쵸? 전력 인프라, 설비, 변압기, 전선 케이블 등등 이쪽이 강세 흐름을 지금도 보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하드웨어 쪽, 특히 반도체가 이 상승 랠리를 보이기 시작을 한 게 2차 전지가 작년 7월달에 고점 찍고서 막 빠질 때 있죠. 차트를 직접 한번 보여드리면 예를 들어 에코프로 BM으로 놓고 볼까요? 작년 7월달, 23년 7월달에 고점을 찍고 이렇게 주가가 빠져서 저점을 찍었을 당시가 대략적으로 10월에서 11월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제 SK 하이닉스 주가를 보시면은 딱 작년 10월, 11월, 12월 요때까지 저점을 찍었어요. 이때 저점을 찍고 지금까지도 계속 이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이 당시에는 내년 1분기부터 반도체 가격들이 반등이 나타날 거고 실적이 슬슬 이제 본격적으로 회복이 될 거야 라는 기대감 정도였어요. 근데 3월 말 4월쯤부터 시작해서 AI 모멘텀이 붙기 시작을 했는데 이 앞전에는 소프트웨어가 움직였었고요. 요때부터는 이제 하드웨어가 움직였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움직이는 동안에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종목들 있죠. 이미 이 친구들은 2022년부터 사이클이 시작이 돼서 대세 상승이 시작이 됐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들어서 AI 모멘텀이 추가적으로 뒷북을 타면서 더 부각되기 시작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주가가 더 펌핑이 나타났던 건데, 자, 다시 돌아와서 말씀드리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조금 전에 언급드린 AI라는 거대한 모멘텀 아래 소프트웨어가 먼저 움직임이 나타났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하드웨어가 언제부터? 23년 대략적으로 한 10월 정도부터라고 그냥 가정을 해볼게요. 지금까지 진행 중이죠. 그 다음으로는 전력 설비 인프라 쪽은 언제부터? 22년 7월부터였어요. 지금까지도 진행 중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소프트웨어는 중간중간에 이슈가 나올 때마다 한 번씩 튀고 빠지고 하고 있죠. 근데 실적적인 증가율이나 실적에 대한 실태 같은 것들이 하드웨어나 전력에 비해서는 소프트웨어가 좀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반복을 하는데, 하드웨어라든지 반도체, 전력 설비 인프라, 전선 케이블 이쪽은 실적의 윤곽이 딱딱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때부터 시작을 했지만 강세 흐름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아직 끝나지 않은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이제 새로 후발주가 뭐예요? 에너지다라는 거예요. 에너지. 결국에 전력을 이송할 수 있는 인프라는 되고, 구현할 수 있는 기계가 되고, 시스템도 된다고, 플랫폼이. 근데 에너지가 없으면 이게 가동이 돼요?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태양광 중심으로 해서 원전도 좋았고 풍력도 좋고 다 좋았어요.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주요 에너지는 당연히 풍력, 그 다음에 태양광, 원전이잖아요. 대표적으로는 이렇게인데, 국가별로 조금 선호하는 게 다르고 국가별로 깔려 있는 것들, 국가별 캐파가 조금씩 달라요. 왜냐면은 뭐 지형별로 어떤 지역은 풍력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고, 어떤 데는 태양광이 유리할 수 있고, 또 원전을 잘 갖춰놓은 데는 원전 사용 비중이 높은 데도 있고, 이건 국가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초반에는 무조건 신재생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 이것만을 고집을 했었죠. 불과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근데 지금 에너지라는 이름 아래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필요하고, 어떤 게 지금 먼저 빠르게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게끔 세팅이 가능하겠느냐, 시장은 이제 여기에다 초점을 두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AI라는 모멘텀에서는요, 이거 하나, 둘, 세 개, 네 개, 이게 4개죠. 이렇게까지. 이 모든 4박자가 다 맞아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게 AI라는 모멘텀을 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건데, 지금까지 소프트웨어 올랐죠, 하드웨어 올랐죠, 전력 올랐죠. 이제 뭐 남았다? 에너지가 남았다라는 건데, 이게 지금 본격적으로 부각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자, 에너지가 그러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1년 동안 전기 사용량이 얼마인 줄 아세요? 모든 용도에 사용되는 전기 사용량이 대략적으로 560TWh래요. 요 정도가 사용이 되는데, 데이터 센터로만 늘어난 용량이 지금 얼마가 필요하다고 하는 줄 아십니까? 딱 이만큼 필요하대요. 우리나라 하나만큼 더 필요한 정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어마어마한 양인 거거든요. 구글에서 검색을 한번 하면은 전력 소모량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0.3W라고 합니다. 근데 챗 GPT를 한번 돌리면요 2.9W라고 해요. 근데 이 수치가 그냥 대략적인 거고, 한 10배 정도 차이 난다, 우리 보통 이렇게 지금 인식을 하고 있는데, 사실 조금 더 높은 수준으로 추정을 하는 추정치는요 20배까지도 차이가 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추정 데이터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당장 문제가 뭐냐, 전력 소모량 자체, 기술이 개발되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전력이 필요로 하고 소모되는 양 자체는 지금 이렇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데, 전기를 생산하는 그 생산량이 이 속도를 못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탈세계화, 신냉전 시대에서 엄청난 기술 전쟁, 패권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력을 생산을 못해서 기술 격차를 벌리지 못한다? 특히 미국 같은 나라들은 이걸 인정을 못하죠. 뭐 하다못해 바짝 추격하는 중국하고도 격차를 벌려야 되니까. 그래서 어떤 전력 생산원을 사용을 해야 되느냐, 이게 지금 고민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AI라는 모멘텀으로 여기저기 뭐 다양하게 굉장히 강하게 잘 오른 거 인정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고 주식을 배팅하는 입장에서 남은 건 뭐냐, 바로 에너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을 반드시 여러분들 관심을 지금 당장 가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풍력, 태양광, 원전, 이 중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순서대로 가야 되냐, 지금 주식의 관점으로 놓고 봤을 때는요 각각 초점이 좀 다릅니다. 그냥 통상적으로 생각을 하면 태양광이 가장 빠르고 설치가 그나마 가장 쉽죠? 패널 갖다 올리면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풍력이고, 그 다음이 원전이거든요. 순서가 원전이 가장 오래 걸리잖아요. 뭐 7년에서 10년 정도는 잡아야 되니까. 풍력도 못해도 2, 3년은 걸리고요. 태양광은 뭐 1년 안쪽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순서상으로는 태양광, 풍력, 원전인데, 근데 이거는 그냥 사업적인 측면인 거고, 주식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는 각각의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를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일단 현재 시점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장에 풍력이나 태양광이나 모두 다 업황이 좋진 않아요. 지금 당장에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터빈사들의 수주는 또 증가를 하고 있다. 글로벌 터빈사 4개사의 신규 수주 합은 지난 호황 당시 터빈 4개사 신규 수주 합과 비슷한 수준이다. 무슨 말이냐?
과거에 풍력 터빈 회사들이 수주가 가장 많았던 때 주요 4개 회사의 그 합을 지금하고 비교를 해보면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고금리라든지 정부 정책이 축소되면서 또 매크로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프로젝트가 지연되거나 빠갈라가지고 손실을 많이 봤던 그런 부분들도 있죠. 오스테드라는 풍력의 1위 기업도 한 2조에서 3조 정도를 손실을 봤었어요. 이러한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풍력에 대한 수요는 분명하고 풍력을 설치를 해야 되는 필요성 또한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국가별로 풍력에 대한 설치 전망과 계획이 2030년까지 계속 우상향이에요. 근데 당장 정부에서는 뭔가 조금 손을 더 안 써주기도 하고 또 고금리에 대한 압박을 받고 이런 것들 때문에 적극적으로 생산을 못하고는 있지만 수주는 일단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뭐 CS 윈드 같은 기업들 주가가 완전 바닥권이에요. 아직까지 지금 당장의 실적은 좀 썩 좋지는 않습니다. 하반기 돼야 슬슬 뭐 반등이 나올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할 수가 있고 한데 또 이번에 자회사를 인수했는데 자회사의 실적이 좀 안 좋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IRA에서 세액공제 혜택 AMPC도 291억 원 분기 기준으로 최대 규모로 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놓고 보면 우리나라 풍력 기업이나 태양광 기업들도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업황을 전체적으로 보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개별 종목 단으로 놓고 봤을 때 이 종목들도 최악은 좀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라고 봅니다. 근데 CS 윈드 같은 경우에는요, 이번에 이제 새로운 기업을 인수를 한 부분들도 있고 분기 기준으로 와서 놓고 보면은 일단 뭐 현금이 좀 더 축소가 되기도 했고 현금성 자산이 한 2천억 수준밖에 안 돼요. 근데 수주가 들어온 거에 비해서 또 증설을 계획하고 있는지까지는 디테일하게는 아직은 확인 안 해봤지만 어쨌든 다시 한번 사이클이 올 수 있는 좋은 기회는 맞는데 그에 비해서 얘네들이 투자할 수 있을 만한 여력이나 프로젝트를 이행할 수 있을, 그리고 이렇게 고금리나 고물가 시대에서 이거를 커버할 수 있을 만큼의 현금 여력은 되지 않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보통 얘네들이 사업을 영위할 때 들어가는 현금의 비중을 감안을 한다면 물론 지금 현금이 조금씩 들어오곤 있어요.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이 들어오는 오고 있는데 이 규모가 앞으로 얘네들이 프로젝트를 치고 나갈 만큼 그 정도 여력이 될까에 대해서는 조금 의심은 들어요. 그래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뭐 증자가 됐든 사채 발행이 됐든 이런 것들이 혹시나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런 게 만약에 나타난다면 뭐 주가는 잠깐 일시적으로 빠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그때 가서 분할 매수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주가도 지금 이미 빠질 대로 다 빠졌고 조정도 거의 다 끝났고 AI라는 모멘텀이 충분히 받쳐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태양광 에너지 쪽으로도 HD 현대에너지 솔루션 보시면 어떻습니까? 장기적으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역배열, 우하향의 시세를 타다가 이제 정배열로 전환을 하려고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는 모습이 오늘 나타났습니다. 주봉상으로도 놓고 보시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직전 고점이었던 부분이 나름의 맥점이었죠. 굉장히 중요한 기준선의 역할을 했던 그런 가격이 딱 3만원입니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도 내일부터 잠깐 조정이 나와서 캔들 몸통 안쪽으로 들어오면 3만원 최종적인 손절가 잡고 요 안에서 분할로 한번 모아보는 전략도 좋다. 그러면 단기에서 스윙 관점으로도 좀 더 추가적인 상승 시세를 공략을 할 수가 있을 것 같다. 대명 에너지 뭐 이런 종목들도 좋기는 좋은데 HD 현대에너지 솔루션 이런 종목들을 접근하는 게 더 낫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솔루션도 괜찮긴 합니다. 하나큐셀이 미국에서 IRA만 1조 원 정도를 전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이런 뭐 SDN이나 이런 건 너무 테마적으로 움직이는 거라서 요거는 조금 피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태양광 본다면 HD 현대에너지 솔루션, 하나솔루션 요런 거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수소도 지금 이벤트가 좀 붙어주고 있죠. 현대차 쪽으로 해서도 같이 붙어주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수소 쪽도 보신다면은 오늘 저는 이제 두산 퓨얼셀을 가지고서 좀 단타로 한 5, 6% 정도 수익을 챙기기는 했는데, 새로 좀 들어가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범한 퓨얼셀 같은 종목들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종목도 딱 직전 고점 수준 대략적으로 24,500원까지 하방 열어두시고서 그 안에서 분할 매수 접근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라고 봅니다. 풍력 쪽으로는 SK 오션 플랜트도 좋기는 좋은데요. 개인적으로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CS 윈드 같은 종목을 보셔도 좋을 것 같고, 풍력은 사실 SK 오션이나 CS 윈드 둘 다 괜찮을 것 같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우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수소 한두 개, 태양광 한두 개, 풍력 한두 개 이렇게 뽑아 드렸거든요. 얘네들이 6개가 모두 다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움직이는 건 아닌데 이 안에서 우선순위는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수급도 지금 굉장히 비슷하게 들어오고 있지만 각각의 사업에 따라서 얘네들이 지금 우선적으로 AI의 모멘텀을 반영할 그 순서가 좀 있습니다. 특히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하나 더 본다면 원전 쪽도 보셔야 돼요. 원전 같은 경우에도 6월달에 이벤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지금 단기적으로 주가가 올라와서 직전 고점 부근에서 뭔가 모르게 저항을 받을 수도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아예 돌파가 나오는 걸 확인을 하시고 그 이후에 눌림목을 공략했다가 다음 시세를 노리는 게 좀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 앞전에 저항 라인을 돌파하는 걸 먼저 확인을 하세요.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한전 KPS 같은 종목들, 이런 것들은 일단 앞전 고점에서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우선적으로는 높다. 하지만 다음 달에 이벤트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 그래서 수소에너지, 태양광에너지, 풍력에너지
원자력 발전, 이 모든 것들을 지금 다 집중해서 보셔야 될 때다. 근데 이 안에서 여러분들 어떤 핵심적인 종목을 제대로 투자하실지에 대해서는 각자 공부를 좀 따로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정도면 저는 충분히 설명 많이 드렸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최근에 이제 저에게 연락 주시는 분들께 제가 이렇게 각각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101번 종목, 202번 종목 순차적으로 연락을 드리고 있는데, 연락을 드리다가 잠깐 킵했습니다. 왜냐면 원자재 관련된 종목이고 구리랑 연관성이 있는데 어제 구리 가격이 좀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발송을 해드리려다가 안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장비 쪽인데 엔비디아 실적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잘 못 가고 하이닉스도 엔비디아에 비하면 또 주가도 좀 애매하고, 그래서 지금 차라리 반도체보다 이쪽으로 종목을 다시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존의 101번, 202번 종목을 아직 지금 다 안 드렸습니다. 자,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인공지능 모멘텀 지금 막차 타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동안에 여러분들께 정말 많이 보여드렸어요. 얘네들이 지금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충분히 여러분들이 다 보고 느끼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제가 좀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풍력, 태양광, 수소 다 밑바닥에서 올라오고 있죠. 이 중에서 여러분들 진짜 꽁으로 5-60%의 수익은 좀 편안하게 챙길 수 있는 종목 제가 딱 짚어드리겠습니다. 풍력, 태양광, 원전 모두 다 관심은 가져야 돼요. 근데 이제 순서 같은 경우에는 상황을 보면서 정해야 되고요. 업황은 현재 모두 다 썩 좋지는 않지만 저점에 대한 기대는 할 수 있고 실적이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좋은 시점에서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대장 모멘텀이 이 AI 모멘텀인데, 얘가 이제 소프트웨어를 지나서 하드웨어를 지나서 전력 인프라를 지나서 에너지까지 드디어 왔다. 그래서 지금은 무조건 매수, 적극 매수, 반드시 매수를 하셔야 된다. 이 종목 매수 안 하면요 또 여러분들 포모 느낍니다. 그때 좀 해볼 걸, 또 나만 못 먹었네, AI로 나만 아무것도 못했네, 이런 생각 분명히 또 하실 겁니다. 이거는 못 먹어도 고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앞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준비했던 종목, 요거는 이제 기존에 물론 드린 분들 매매하셔도 좋지만 연락 주셨던 분들은 제가 업데이트해서 이 종목으로 다시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이미 연락을 주셨던 분들은 안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한 번 더 다시 드릴 건데, 지금 이제 이 영상을 보고서 이 종목을 신청하실 분들은요 연락을 한 번도 안 주셨다면 김대표 개인 번호 010-6644-3303으로 전력이라고 두 글자만 발송해 주세요. 여러분들 이거는 좀 서둘러서 매매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불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빠르게 탑승을 하셔야 수익이 한 푼이라도 더 나는 거예요. 인공지능 모멘텀 여러분들 꼭 막차 타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매매하셔서 포모를 좀 느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4시간 언제든지 상관없어요. 개인 번호로 연락 주시고, 혹시 내일 주가가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너무 빠르게 튀어버리면 눌림목을 잡을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릴 거예요. 그럼 몇 시간 연락이 조금 늦을 수도 있으니까 그건 조금 양해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면 순차적으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발송하는 시점에 따라서 주가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전략을 발송 직전에 업데이트해서 보내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김대표 개인 번호로 전력 이렇게 두 글자만 문자 발송해 주시면 순차적으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종목은 반드시 꼭 잡아 주셔야 되고요. 대가는 구독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안에 구독자 3,000명 한번 찍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